내가 만약 투자자다. 그러면은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투자자는 뭐 제가 만약에 투자자라면 대표도 보겠지만 우선 회사의 사업성을 보겠죠. 아이템적으로 이게 가능한 아이템인지 혹은 이게 제가 투자자라면 투자를 했을 때 이 돈의 가치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그 이후에 이제 대표의 성향을 파악하겠죠. 내가 믿을 수 있는 대표인지 대표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역량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하겠죠. 플랜이 명확해야 돼. 그리고 목표점이 명확한 대표님들.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팀원이나 이렇게 했을 때 다 공동구매로 시작을 했지만 그 뒤에 방향들은 굉장히 줄기가 몇 년 지나면 다르잖아요. 그 사업의 확장을 추가적으로 이제 밸류체인 확장이 결과적으로는 그 커머스의 한계를 넘지는 못했다. 거꾸로 우리가 사업적으로 평가하면 그런 거. 팀원도 그렇고 뭐 아까 얘기한 데도 다 사업 계획은 있지. 이게 어떤 게 실현 가능하냐 그리고 그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뚝심이 있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좀 낫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근거를 잘 맞춰가지고 설득을 우리한테 잘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 대표들도 보더라도 허민 대표라든지 신영성 대표라든지 김범석 대표라든지 다 대표들도 뛰어났던 사람들이었어가지고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사업 잘할 거냐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라면은 그중에 김범석 대표를 진짜 쿠팡을 찍을 수 있었을까 투자자로서 너무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닌가? 다 지금 십몇 년 전 얘기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좀 판단의 기준이 있었던 게 위메프랑 티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람 영업이 주가 됐었는데 그때부터 쿠팡은 돈의 문제지 돈만 투자하면 결국엔 물류 쪽은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소프트뱅크도 투자를 했던 거고 같이 투자를 했을 때 위메프나 티몬 같은 경우에는 정성적인 부분에 투자가 좀 필요했던 부분이고 쿠팡 같은 경우는 약간 재무적으로 확실히 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거 있어. 지금 쿠팡 계속 얘기해서 그런데 쿠팡이 물류만 했냐? 사실 그건 아니고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냐? 소상공인한테 뿌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입점을 시키는데 페이버를 엄청 많이 주고 우리가 사입을 다 해가지고 했잖아. 그 엄청난 돈을 태우면서 물류도 잡았지만 내 생태계 안에 많은 판매자들을 인바이트를 시키는 게 사실 가장 큰 미션이었을 거거든. 쿠팡은 거기에 돈을 엄청 많이 썼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그게 언제 종료됐냐? 상장하고 나서 이제 이익을 내야 되니까 그거 하나씩 끄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이 막 재작년부터 개인 사업자들이 쿠팡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나오는 영상들이 많은 이유는 그 전까지는 소프트뱅크들 어디선 받은 돈 가지고 나는 마켓시어를 늘려가면서 물류랑 다 시너지를 내겠다고 한 플레이를 한 거야. 거기에서 낙수효과로 개인 사업자분들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았던 거고 그 시절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갔던 거라면 이제 다 먹었잖아. 다 먹었으면 어떡해. 이 버튼 하나씩 끄는 거지. 하나씩 끄면은 사입해가지고 하는 주기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수수료도 좀 올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수익 창출하는 걸 가겠다. 쿠팡은 옛날부터 초반부터 이 플랜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고. 물론 아마존하고 이런 걸 벤치마크를 했겠지만 그게 뭐 나쁜 거냐 했을 때는 그들도 다 벤치마크를 빨리 한 거고. 그러면 쿠팡, 티몬, 위메프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디에 투자하겠다? 하나, 둘, 셋. 너무 명확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아 지금 내가 계속 다 해놓고 2 hours later. 이 주제가 끝은 나는 거죠. A 시스템 얘기하고 이제 C 아니 이게 주제가 이렇게 뻗어나가면 이번에는 시장 분석이 왜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투자 받으러 다닐 때 저는 시장 분석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이나 피드백 해주신 분들이 시장 분석이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면서 업데이트했던 기억이 나는데 투자자 관점에서 시장 분석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나? 계속 내 관점만 물어보는 왜냐면 이제 저 같은 대표님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 시장 분석이 왜 중요하냐라면은 방금 그 시장 분석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표님 가져온 사업이 별론데? 아니 그런 네. 뜻이 아니고 네.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봐. 진지하게 고민해봐라. 생각해보라고. 사실 그거에 맞는 완곡한 표현.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플랜을 짜고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를 그 당시에는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실 이 사람이 시장에 대한 분석을 얼마만큼 했냐. 나머지는 나의 스토리잖아. 아, 시장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플레이어가 있고
경쟁사는 이런 것 같고 나는 이런 강점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어요 하는 거 다 내 얘기거든. 시장 분석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초기에 이제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너가 객관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완곡한 표현일 수 있고 그 객관성이 확보되면서 그 고민을 하다 보면은 내 사업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그 주관적인 내용들이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대표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관점에서 시장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네. 우리가 시장 분석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하는 네. 내용들은 엄청 많은데 네. 사실 그걸 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방식도 여러 개가 있는데 토탈 그러니까 탐, 뭐 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큰 거부터 생각을 했을 때도 있을 수 있고 뭐 작은 것 단계별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시장에 대한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저기까지 갈 거예요를 사실 보는 거거든요. 아주 큰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투자자들도 막 생각하진 않아요. 최소한 내가 지금 당장 딱 도달하거나 먹을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잘 파악해라. 그 관점에서 뭐 이런 피드백 들었던 게 기억나네요. 랜딩 포인트가 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표현. 쏨 같은 경우는 내가 당장 하는 거. 샘 같은 경우는 이걸 확장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진짜 조금은 그래도 조금 더 가시적인 시장. 템은 사실 엄청 크게 보는 전체 시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랜딩 포인트 잡는 게 쏨이죠. 쏨. 이거를 고민하고 하다 보면은 전략이 나오려면은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돼 있고 어디가 약하고 했을 때 내가 그 약한 거를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보라. 저는 최근에 뭐 시장 분석과 관련해서 어떤 투자자 분이 이렇게 올린 것이 있었는데 시장 분석을 해왔는데 너무 시장을 작게 잡으셨나 봐요, 이 대표가. 그 비유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득촌주공 그 아파트 새로 지은 그 단지에 가가지고 도배를 하겠다고 도배 시장이 더 크겠다고 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기준에 따라서 탐샘솜에서 탐도 어떤 관점에서 좀 줄일 수도 있고 더 키울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뭐 광고 시장이라고 하면은 그 광고 시장을 온라인상과 그 다음에 TV, 뭐 웹 광고 시장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탐이라고 넣을 건지 나는 온라인 마케팅만 할 거니까 뭐 광고 시장에 온라인만 넣을 건지 뭐 이런 것도 처음 작성할 때는 좀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커피 시장인 줄 알았는데 부동산업이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일즈를 막 하고 해서 투자를 많이 받았단 말이야. 새로운 관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있는 시장이 작다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이거를 막 어떻게든 좋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메가 커피 같이 이제 그런 시장이 부동산이랑 이런 것들을 같이 엮을 수 있는 건 그 고민에서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커피 시장은 포화돼 있고 나의 경쟁사도 많으니까 파이가 막 작고 막 이렇게 하면 사실 작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으로 확장이 되면은 확 시장 사이즈가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끝이냐? 그건 아니지. 이게 왜 부동산인지에 대해서 다른 시장, 이 시장뿐만이 아니고 너희는 A라는 시장으로 보고 있겠지만 우린 실제로 A 플러스 B 시장이야 했을 때 B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이유랑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내용이 근거가 붙어야지. 그렇게 돼서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 단순히 시장이 작다고 그거를 막 부풀리고 이런 건 좀 아닌가.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시장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기 멀리 있는 시장이 크다라는 거를 항변하기도 하고 그럼 저기까지 어떻게 갈 건데 하면 답은 없거든요. 저희 이제 시행착오에서는 너무 랜딩 포인트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쏨을 점점 이제 더 명확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처음에 한 1,000억, 2,000억 규모로 쏨을 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걸 다시 보여주니까 너무 시장 규모를 작게 잡은 거 아니냐. 쏨이 한 5,000억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말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관점이 그건 아마 투자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네, 하시죠. 대부분의 네. 투자하는 분들이 네. 그런 대표님 입장에서 고민을 하시는 포인트에서 이제 이런 시장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시장의 크기를 보는 거는 엑식 관점에서 보기도 하거든요. 이 다음 스테이지든 어떤 다음 투자를 이런 시리즈를 이렇게 받아서 하면은 초기 투자자든 어쨌든 투자자들이 언젠가는 이게 치환을 하잖아요. 엑시트를 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나는 어느 정도의 회사 가치까지 키워서 팔 수 있느냐. 사실 그 가이드라인이긴 해서 그 관점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이건 좀 시장이 작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수 있고 나는 아까 얘기한 거는 그렇게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저 멀리 있는 시장을 막 키우고 막 하고 막 하는 거를 항변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쏨이지만은 이거 가지고 좀 어베일러블하게 보이는 피저빌리티가 있는 먼 미래의 확장이 아니고 밸류체인의 연결점 아니면은 또 다른 이제 패러다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까 부동산처럼 한 것처럼 그거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은 쏨이 1,000억짜리, 5,000억짜리 만드는 방법은 많다라는 걸 난 얘기를 하고 대부분의 이제 네. 대표님들은 거기에서 화를 내거든.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기분 상해하시는 게 아니 내가 보는 시장은 1,000억이 아니고 1조인데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1,000억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작게 본다라고.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의기소침하거나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내가 하는 플레이가 그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전부거든요. 그거를 항변을 막 다른 방식으로는 하지 마라. 근데 시장 분석이라는 게 꼭 그렇게 좀 너무 거창하게 접근하자면 그런 건데 하다못해 내가 붕어빵 강사를 해도 처음에는 유동인구만 보다가 유동인구 중에 뭐 여성 비율이 높은지 혹은 학생 비율이 높은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막상 이제 다른데 보니까 학생들보다는 여기는 직장인들이 많이 산다. 그러면 내가 붕어빵을 팥으로만 준비했다가 슈크림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이 시장 분석이라는 게 막상 이제 뭐 IR이나 투자를 만나면 외부 지표들을 써야 되니까 막연한데 당장 내 상품을 뾰족하게 내가 누구한테 팔 건지를 명확하게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석이 약하다는 내 제품이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한테 어떤 구매력을 가진 대상한테 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하다라고 인식을 좀 하시는 것도 새로운 좀 시각이 될 거예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내 제품을 좀 더 팔 사람들한테 더 잘 맞춰라. 이런 식의 피드백도 될 수 있거든요. 뭐 이건 좀 제가 다른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새로워요. 네. 나는 너무 구태연한 얘기를 했구나. 기본적으로 여기 아까 양호일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탑다운 방식을 많이 사용하죠. 외부 지표를 이용하고 그 외부 지표 중에 내가 내 예측 가능한 범위들을 조금씩 좁혀 나가는 게 기본적인 시장 접근 방식이고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드린 거지 외부 자료에는 이런 시장 기본적인 탑다운 방식의 시장 분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사업 중에 유일하게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시장 분석이 투자자 사이드에서 뭐 좋아 보이거나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플랜을 짜는데 엄청 도움이 된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IR 같은 경우도 결국은 사실 이런 고민을 하면은 미리 해놓으면은 우리 얘기하잖아요. IR 라운드를 막 몇십 번씩 돌아다니면서 VC한테 뭐 PE한테 뭐 아니면 AC한테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보완해서 간다. 절반 이상 들을 수 있어요. 그 시행착오를. 어차피 그쪽에서 하는 질문들이 대표님이 이거를 차근차근 이제 보면 준비하면서 스스로 자문하게 되는 질문들이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그거를 내가 사업을 한다고 바빠서 뭐 이런 이유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걸 신경을 좀 덜 쓸 수도 있고 좀 더 당연히 깊게 이제 하는데 이 관점에서 고민을 못 했었으니까 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내가 그런 경험이 좀 없었다. 그런 연습이 좀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빠져 있던 것들이 결국은 피칭하러 가고 뭐 했을 때 Q&A 들어오고 했을 때는 대부분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들 아마 받은 것들 다 한번 보면은 다 그런 얘기일 거예요. 아마. 쓸데없는 시간이 좀 낭비가 되는 게 있죠. 그거는 투자자들 질문도 결국 이 사업을 너는 어떻게 구체화할 거니,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많을 거기 때문에 물론 되게 이제 생뚱맞은 질문을 하는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뭐 제 경험에서는 쏨의 숫자를 확정해 나가는 마켓 분석에서 할 때 뭐 탑다운으로도 보고 바텀업으로도 봤었는데 탑다운으로는 이제 그 저희의 고객들이 원루프의 고객들은 기존에는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카페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카페의 우리나라 전체 시장 규모를 봤어요. 스타벅스가 한 2조, 3조 정도 하는데 시장 점유율 50% 정도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카페에서 그런 테이크아웃 카페 제외하고 그래도 자리가 어느 정도 있는 카페 시장에 1년 시장 규모는 한 5조 정도 된다. 근데 그 중에서 뭐 이런 이제 카페에 가는 사람들한테 카페 왜 가냐라고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한 10% 정도는 어떤 자기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커피를 진짜 사 먹기 위해서보다는 공간이 필요해서 간다라는 응답이 한 10% 정도. 탑다운으로 봤을 땐 우리가 이 시장에 들어가는데 한 5천억 정도 되는구나. 그럼 바텀업으로는 우리가 한 개 지점을 실제로 내보니까 저희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매출이 나서 1년에 한 2억 정도 매출이 난다라고 하면 2,500개의 지점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카페들, 프랜차이즈류의 카페들이 대략 한 1,500개에서 한 2,500개 정도의 사이의 숫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 2,500개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면 한 5천억 할 수 있다. 근접하게 할 수 있다. 음.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탑다운하고 바텀업을 분석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는지 저희는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네. 맞다니까 내가 네. 이렇게 네. 얘기한 게 바텀업으로 가서 지금 스타벅스 카페랑 해서 가는 건 탑다운이고 네. 그 다음에 지점 하나당 기준으로 네. 했을 때는 바텀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25개든 몇십 개를 우리가 확장을 하겠다는 게 아마 그런 고민을 할 거라고요. 아, 우리 시장이 5천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이거를 한 지점당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늘려가면은 돈이 어느 정도 들지도 그때는 이제 나오는 거지. 결국은 자금 계획도 다 연결이 되는 거고 이 돈은 왜 필요한지도 우리가 설득이 되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머지는 다 계획인 거잖아. 이거를 어떤 식으로 너가 풀어갈 거니는 사실 이 두 개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서 구체화를 시켜 받니 안 받니에 대한 질문이긴 해. 그런 걸 이제 하나씩 잘라서 하니까는 랜딩 전략이 안 보인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그럼 직접 투자를 받아보신 입장으로서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갖고 계시네요.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뭐 시장 분석이 왜 필요하냐라는 측면에서는 투자 유치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본인이 투자하기 위한 뭐 프로세스도 있고 스타트업을 보는 관점이 있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이 스타트업의 대표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의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탑다운 얘기도 하고 바텀업 얘기도 하는데 탑다운, 바텀업 크로스로 둘 다 해보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생기니까 꼭 탑다운으로만 하는 게 맞다, 뭐 바텀업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둘 다 해서 둘 다 해야 돼. 그걸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 내가 보는 시장에 대한 관점을 라고 생각이 들었다. 스타트업 대표들의 관점에서 본인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켜야겠다라는 거에 대한 자기 나름의 플랜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투자자와의 투자 유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한다는 거는 뭔가 자기만의 세계의 언어를 투자자의 언어로 바꿔야지. 바꿔야 되는 작업인데 그거를 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Yes, 들어서 sir.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내 사업이 굉장히 클리어하고 설득하기 쉬운 사업이면 사업 계획이 복잡하지 않아. 내 사업이 애매하고 뭔가 이 부분에서 이익을 설명하기가 어려울수록 계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명확한 결론을 요구하는 피드백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도 컨설팅, 뭐 IR 덱 뭐 이렇게 만드는 걸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보면은 말씀하신 언어를 바꾸는 것과 내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머릿속엔 다 있는데 써보세요 하면 진짜 못 쓰거든. 근데 연습은 하셔야 된다 이거. 왜냐? 이걸 안 하면 피칭을 못 해. 내가 그냥 사업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설득하고 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관점에서는 사실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외부에서 내가 자금 조달을 해야 되면은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제 영업 거래처 설득하는 거랑 똑같이 이 사람들도 설득을 해야 되거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맞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무조건 내가 이제 내 생각에 있는 말을 정제돼서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짧게는 5분, 길게는 뭐 30분, Q&A까지 포함하면 1시간, 2시간씩을 대응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막상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당연히 막히게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자신감 떨어지는 것처럼 또 보일 수도 있고 막 오해들을 사는 거지. 나는 잘하는데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아무튼 한국말로는 내가 되게 잘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라고 하면은 뭐 잘 못하거나 뭐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네. 내가 장맛은 알지만은 장을 어떻게 담근지 계량기 컵을 들고 한번 해보셔야 된다. 새로운 걸 만들라가 아니고 장 어떻게 원래 내가 손으로 그냥 했던 거를 내 손 퍼가지고 계량기에 한번 옮겨보고 다시 또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울 때 대표들이 어려울 때 혼자 이제 낑낑대는 경우가 있는데 더 이상 낑낑대지 않으셔도 된다.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있다. 갑자기? 번역 좀 더 이렇게 번역을 잘 해주는 역할이니까. 근데 대부분은 아니고 간혹 그런 분들이 있긴 해. 다 해달라. 거의 약간 관심법 쓰. 내 마음을 맞춰. 내 마음을 알지 않냐. 그럼 이렇게 심플하고 확실하게 낼 수 있는 이 분석법이 있을까요? 심플하고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최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스테이지별, 투자자들의 이제 이해도에 따라서 설명을 잘 해주는 거죠. 그 원루프 사업을 계속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확장 전략을 펼칠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손해나지 않고 캐시를 계속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지. 이 사업 갖다 붙이고 저 사업 갖다 붙이고 저 사업 갖다 붙이고 확장성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면 그 사업 계획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확장성에 치중을 하다 보면 확장에는 추정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투자자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떻게 돈을 벌고 싶고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궁금하긴 하지만 명확한 결론을 원하거든요. 섬세한 계획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플랜을 잘 짜서 남들이 듣기에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그런 계획들을 세운다면 그 사업 계획이 복잡하더라도 밖으로 보이는 거는 심플하게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물론 뭐 복잡한 것도 있지만 근데 그 관점 되게 공감이 되고 밖에서 보이는 이제 뭐 보도자를 뿌려서 접하는 회사의 사정과 투자자들과 이렇게 대표들 사이에서 들어오는 속사정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도자료에는 뭔가 되게 잘 되고 뭔가 새로운 제품군이 생겨가지고 라인업이 생겨서 또 성장의 모멘텀이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회사들도 있는데 와 여기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잘 되나 보다. 근데 뒷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원래는 주업이 이거였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어떤 회사가 보도자료를 내면 아, 본업이 힘든가 보구나. 본업이 좀 잘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뭐 시장 분석이나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 그리고 복잡하냐, 어느 정도 복잡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지만 내가 내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면 돼. 그냥 나의 수준에 맞춰서 나오면 되고 그 이상에서 이제 뭔가 요구되는 게 있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정리를 어떻게 해놓느냐 앞에 우리가 딱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거 원페이퍼로 보고를 하라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용도거든. 거꾸로 얘기하면 투자자는 뭐나 이렇게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내 회사만 보는 게 아니거든. 근데 만드는 사람은 내 회사만 가지고 하잖아.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십 개를 볼지 몇백 개를 볼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피칭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하는 거지. 그랬을 때는 제발 이제 상대방을 배려해라. 상대방 입장에서 뭔가 보여주는 걸 해라.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복잡하다가 이제 내가 논리적으로 이게 로지컬리 엄청 완성도가 높냐 이거는 노내고 이거를 나한테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냐 없냐 사실 그건 것 같아. 저번과는 다르기 때문에 뚝뚝 끊긴 느낌이 드네. 이게 끊길 수밖에 없는 게 시장 분석이라는 주제로 했다가 결국엔 이쪽으로 좀 주제가 넘어왔는데 시장 분석 자체가 결국에 우리가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지 아니면은 이걸 좀 평이하게 얘기 드릴 건지 사실 대표님들이 방법론까지 아실 필요는 없거든. 아니야,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론이라는 그거 게 누가 해? 방법론을 얘기하자 그러면 또 너무 딥하게 들어가니까. 아니 딥하게 해봐. 딥하게 해봐. Cut the cameras. 방법론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사장님이 지금 당장 시장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레이트 스테이지라면은 네.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나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적을 거고 10억 받는 거랑 1000억 받는 거랑은 10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쪼개더라고 하더라도 몇 명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진출하는 글로벌로 시장을 진출한다거나 새로운 시장을 아예 만든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는 먹었어. 그러면은 밸류 체인상에서 횡으로 가든지 저는 이렇게 상하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나는 침투를 할 거야라고 하면서 시장을 더 키워가지고 보여주거나 결국은 뭐 그런 얘기죠. 그 회사를 이제 M&A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너가 나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시장 분석이 들어가는 거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러고 거기에서는 정답은 없다. 그리고 그때는 시장 분석이라는 단어가 좀 무색할 정도로 이미 대표님이나 회사다 레버리지를 어떻게 해서 가야 될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원과 다 그 능력이 될 거라고 나는 보거든. 약간 좀 다른 느낌이지. 여기는 사업을 처음 하는 단계에서 내가 가야 되는 시장이 있다면 여기는 어느 정도 그 청사진을 이룬 상태니까. 뭐 비슷한 얘기가 될 텐데 레이 스테이지에서는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내 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내 산업의 전방, 내 산업의 후방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석을 해서 사업의 확장성에 좀 주목할 수 있게 나름대로 좀 전략적인 시장 분석이 필요합니다. 붕어빵을 팔 때 처음에는 내가 여기 이제 유동인구 조사하고 수요 조사하고 그러면 되겠지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 거점을 확보를 하고 나면 내가 이 붕어빵 재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붕어빵의 수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이런 단계로 해서 내 사업을 중심으로 전방과 후방에 대한 산업 분석을 같이 해서 시장의 확장성을 좀 더 투자자에게 강조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죠. 아까 양호희 대표님이 얘기한 얘기가 굉장히 유사한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 질문이 있어요. 본인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작성하고 듣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게 그렇다고 10장만 만들면 안 된다. 아 그렇죠. 찍먹이 가능할 만큼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